추석 때 공부법 잠깐 설명하면 두 가지입니다. 최이상 이때까지 달랐던 건데, 첫 번째는 되게 제일 중요한 몇 번 얘기했었던 추석 연휴 막판 스타트 올리는 거 공부법인데, 첫 번째는 마지막 테마별 공부입니다. 딱 하되 얘 중요한 점은 잘 들으세요. 여기에 핵심입니다. 해마다 보통 추석 연휴가 4일 정도 되는데 올해는 일주일 가까이 돼서 효과를 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별개로 좀 이따가 생각날 때 우리 쓰 하는 게 하지 말라고 쓰. TION 쓸 수 있어. 됐어. 돌아가서 아이씨. 그거 하지 마. 트라우마 있어. 쓰 하지 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저희 하지 마라. 아, 이 새끼들 진짜. 내보낸다. 여기 보세요. 정해진 시간에 같은 공부하는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부는 기왕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8시, 늦어도 8시, 기왕이면 7시면 더 좋습니다. 이때부터 공부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근데 국어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그따위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어 모의고사 풀려면 우리 모의고사 푸는 시간이 몇 시죠? 8시 40분이죠. 8시 반부터 푸세요. 그렇게 풀 때 기왕이면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시부터 10시까지 국어 중에서 국어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를 하느냐, 약 8일 정도, 7일에서 10일 사이 동안 뭐 하냐면 국어점에서 나는 이때 2시간 동안 무조건 혹은 1시간 동안 현대시만 하겠다. 고전시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EBS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확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현대시나 현대소설 혹은 고전소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품 개수는 몇 개 정도 되느냐? 현소나 고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개에서 7작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안 됩니다. 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풀고 나서 바로 뭐 들어갑니까? 채점하기 전에 바로 제시문 요약 내가 해봅니다. 머리로 해도 좋고 손으로 해도 좋고 바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글이 읽힐 때까지, 그러고 나서 정리하고 문제 답 맞춰보고 그 다음 또 바로 풉니다. 현대소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풀 때 5개에서 7개 작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7일 정도 하면 50작품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 하고 나면요 30작품에서 50작품 정도 매일 이렇게 한 번 하잖아요. 토널 정도로 하면 하기 싫어질 만큼 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클수록 점수는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학에서 해보는 걸 좀 추천합니다. 비문학 독서보다는 문학에서 요 3개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뭐로 하면 좋으냐? 기출문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어떤 친구는 어제 얘기했었을 때 어떤 친구는 뭐 하냐면 자기는 이것만 하겠대요. 그래서 가나 독서시험만 하고 싶은데 뭐로 하면 좋을까요? 기출문제를 하면 좋은데 6구 수능에다가 평가원 6구 수능에다가 교육청 3월 10월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답이 다 기억날 정도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작년 사설 중에 뭐 괜찮은 데 있죠, 그렇죠? 응강이나 그지 항흥 뭐 이런 데 있죠, 그렇죠? 사설 모아놓고 있으니까 작년이니까 PDF로 보내줄 테니까 뭐 한 50개 꺼내서 풀어보세요. 근데 가나 지문만 50개 풀기는 좀 어렵고 가나 지문은 끼게 하루에 많이 풀어봐야 3개에서 4개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선생님 저 독서 중에 과학 지문만 한번 풀어볼래요. 과학 지문 한 40개 푸세요. 이런 식으로 테마별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10시부터 예를 들어서 12시까지는 나는 뭐 하겠다? 수학 중에서. 근데 10시에서 12시는 좀 부족하죠. 그럼 뭐 1시부터 3시까지 해서 수학을 하루에 4시간 동안 선생님 좀 미적만 한대요. 그건 안 돼요. 너무 범위가 크죠. 미적 중에서 뭐 아니면 뭐 함수의 극한 이런 식으로 딱 테마를 정하세요. 그러면 아니면 이런 친구 있죠. 뭐? 자, 지금 현재 사탐 합 6 이하 6, 7, 8, 9 나오는 애들은 막판에 성적 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것 중에 하나가 사과탐입니다. 탐구이기 때문에 1시부터 4시, 4시부터 아니면 7시까지 뭐만 하겠다? 탐구 하나씩 하는 거예요. 탐구 하나씩 할 때 한 과목 전체를 해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생명과학 하는 애들은 생명 중에서 유적만 하루에 3시간씩 8일 동안, 7일 동안 하겠다. 토 나올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고 토 나오는 만큼 뭐 성적은 오를 거예요. 테마 딱 정해갖고 아니면 탐구 하나 정해갖고 사회문화 기출문제 아직도 안 돌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3원 생명 선택했는데 쌤 이론은 끝났는데 문제를 안 풀어서요. 그러면 기출문제 마더텅이나 뭐 자이스토리 같은 거 두 공부 하나 정해갖고 이거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다 푸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 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잡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테마별 공부를 하시면 됐니? 여기서 주의사항, 자,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로 쓰겠습니다. 2번 뭐냐면 선정을 할 때 잘 들으세요. 열 문제 풀면 3-4문제 맞거나 4문제 정도 맞는다. 얘를 테마로 하는 거는 조금 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비춥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거는요. 그동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동안 해도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해도 되기는 되겠지. 될 수도 있겠지만 얘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얘를 접수를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7시간 정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뭐가 더 높다? 효율이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면 조금 애매한 것들 있죠. 그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안 맞는데 맞는 게 조금 더 많기는 한데 조금 뭔가 불확실한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영어의 빈칸 추론 문제라든지 아니면 순서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 하는 거 이해됐니? 얘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거 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기도 합니다. 그때 한번 얘기했었던 2013년도에 재수생들한테 미적이 교과과정 바뀌면서 미적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문과에. 그러니까 그 전에 문과 애들은 미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미적이 포함되니까 애들이 재수 시작하자마자 3달 동안 수학 중에 모든 공부의 60%를 미적에 쏟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저랑 그 조교도 했던 친했던 제자가 10월달이 됐는데도 뭐가 안 됐다? 적분이 안 됐다. 그래서 뭐? 적분이 뭐예요? 선생님 그러길래 미분의 반대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칼을 꺼내더라고. 그랬는데 걔가 추석 즈음에서 10월달에 마지막으로 정답률이 40% 이하였어요. 적분을 4바퀴를 돌렸어요. 학원 정규 수업, 특강, 인강, 과외 해도 적분이 정답률이 40% 넘지 않았는데 마지막 수포자의 아버지 그때 한때 유명했었던 삽자루 선생 마지막 인강을 듣고 깨달음이 왔대요. 그렇게 딱 하는데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20일 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적분만 했대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 왜? 적분을 안 하고서는 수학 점수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래서 20일째 오더니 선생님 적분이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미분의 반대요 라고 그 깨달음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분 정답률이 70%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수학 점수 3등급 상으로 올라갔어요.
아쉬운 건 수능 때 다시 망했습니다. 다시 올렸는데 급격하게 올라간 점수는 유지되는데 그 힘이 좀 필요해요. 그때 수능 때까지만 유지하면 되는데 훅 올라갔다가 수능 때 훅 떨어져.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국어 같은 경우 마지막 과외에서 7월 달부터 과외에서 9월 달, 10월 달에 2등급까지 끌어올렸는데 거기서 얘가 방심해버리면 어떻게, 거기서 공부 조금만 덜 해버리면 수능 때 3, 4로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계속 꾸준히 한 애들이 2등급까지 나와요. 떨어진 케이스를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세요. 뭐 하라고요? 얘 하는 걸 추천합니다. 얘 해도 되지만 얘를 오늘 얘기해주는 이유는 이번 주에 계획을 세워야지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은 언제? 10월 3일부터. 자기 학원 시간표 있죠? 학원 시간표를 잘 보시고 정하시면 되고, 추석 연휴 때 노는 날은 언제? 얘들아, 노는 날 언제? 10월 6일 추석 하루입니다. 하루 중에 오전만. 표정들이 안 좋아지네. 야, 50일 지나면 매일 올 거야. 니네 50일 지나면 뭐 된다고? 잉여인간데. 논술 끝나지? 아니, 수능 끝나고 논술 볼 때부터 공부 많이 할 것 같아? 하루에 10시간씩 논술. 그때 내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수능 끝나고 논술 때까지 얼마나 그냥 수능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놈이 논술로 대학 붙어. 근데 대부분 안 해. 특히 재수생과 고3 중에 누가 더 하느냐? 고3들 안 해. 다음 주에 그래. 재수생들 논술 학원 어떻게 끊는 줄 알아? 논술 학원이 3시간이잖아. 3시간 수업이면 하루에 2개를 들어. 이 학교 파이널 논술 뭐 경희대 듣고 성대 듣고 뭐 중앙대 듣고 이런 식으로 듣잖아. 이렇게 듣는데 아침 9시에 수업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어. 있으면서 뭐만 해? 논술만 해. 수업 듣고 쓰고 청가가 가고 섭작 받고 쓰고 첨삭 받고 쓰고 수업 듣고 이렇게. 그렇게 일주일 동안 해.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고3들 오후 2시 수업인데 뭐라고? 저녁 7시 수업인데 늦게 온다니까. 왜? 늦잠 잤어요. 아니 저녁 7시에 늦잠을 자면 도대체 몇 시에 잤다는 거, 그치? 이렇게 된다니까.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그거 기억해야 되고 오전만 하세요. 됐니? 추천 영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를 하게 될 겁니까? 전라도 가시내를 하게 됩니다. 전라도 가시내는 뭐죠? 유랑민에 대해서.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유랑민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난 영화가 있어요. 명배우들이 나옵니다. 남자 명배우 송강호,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송강호, 이병헌, 정우성이 나옵니다. 나 재밌습니다. 제목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입니다. 거기 보시면 일제강점기 때 유랑민의 삶이 어떤지 그냥 재미로 보면서 유랑민의 그 생활이 그대로 세트 만들어서 보여주거든요. 보세요. 괜찮습니다. 아쉽다면 야한 게 별로 없어서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보셔도 돼요. 됐니? 더더욱 실망이니? 보시면 보고 싶은 거 보세요. 단 유튜브 보지 마시고 긴 영화를 하나 보는 걸 추천합니다. 뭐 시즌 5까지 있는 드라마는 잣됩니다. 추석 내내 보게 됩니다. 얘들아 수능 끝나고 봐. 혹시 셜록이라는 드라마 본 사람 손? 넷밖에 없어. 수능 끝나고 제가 저거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뭐 추천 영화, 추천 도서. 도서는 필요 없겠네. 추천 만화 괜찮지? 추천 여행지, 맛집. 서울에 오시면 맛집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강남역에 있습니다. 강남역 3번 출구에서 3분 거리예요.
올해는 찾아오지 마세요. 와봤자 밥밖에 안 처먹잖아요. 그지? 내년에 술 마실 수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러면 니네가 찾아올 저녁 때쯤이면 저는 아마 수지에 있을 거예요. 수업하고 있을 거니까. 술 땡기는 애들은 잘 들으세요.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그리고 찾아오시면 돼요. 아니면 카드 하나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술 사주세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선생님 술 사드릴 테니까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내가 돈 있는데 시발 너랑 술을 왜 마시니?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오시면 그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밤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웃다 쓰러지게 만들어 줄게요. 왜? 봉인을 해제할 거기 때문에. 저 술 약한데 소주 한 4잔, 5잔 정도면 네, 재미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혼자 오지 마시고 끼리끼리 오세요. 아니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남자애나 여자애가 있으면 같이 데리고 오세요. 잊지 못할 시간을 만들어,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 다 칠판 요즘 잘 안 되는 사람 손 없어? 요즘 참 지금까지 맞아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사람, 그지? 얘를 보세요. 혹시나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2가지 방법이 있는데 2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럼 다른 방법은 뭐냐면 혹시 잠깐만 혹시 지금 슬럼프 찾아오는 게 있니? 없지? 지금 야 인생 슬럼프 말고 선생님 지금 4년째 슬럼프예요. 농담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공부를 되게 많이 했던 애들 중에 잘 들어. 공부를 자기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현타오고 공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있으면 저한테 바로 얘기하세요. 톡 보내세요. 그럼 내가 바로 전화할게. 알겠니? 얘들은 좀 따로 케어해야 돼서. 얘들은요. 봐봐.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씁니다. 이거 극단적이기 때문에 성공하면 대박 터지는데 뭐냐면 매일 모의고사 보는 건데요. 기출이나 모의고사나 매일 봅니다. 며칠 동안 적어도 열흘 정도, 2주 이상. 10월 중순 되면 서울시 교육청 보고 나면 1등급 나오는 애들한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해줄 텐데 1등급 나오는 애들은 저거 10월 중순부터 이틀 하나씩 보셔도 됩니다. 알겠니? 굳이 올해 게 아니어도 되고 기왕이면 올해 게 좀 더 좋겠죠. 왜? EBS가 있으니까. 요거를 풀어보시되 잘 보세요. 자기가 지금 좀 국어를 좀 극단적으로 한번 확 올리고 싶은 애들은 요거 좀 해보고. 응? 3시간 잡으셔야 돼요. 미니멈. 한 번에 3시간이 아니라 80분 동안 풀었어요. 그러면 2시간대까지 바로 풀고 채점하고 중요한 것들만 좀 보고 뭘 하냐면 피드백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험 문제 풀 때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다음 시험 볼 때 내일 시험 볼 때 뭘 고쳐보자 이 생각하고 내일 시험 또 봐야 돼. 그러면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이 또 나타나면 그걸 내일 모레 또 고쳐보는 거예요. 그거에 나타나면 또 고쳐보는 거예요. 시험지 없으면 얘기하세요. 제가 드릴게요. PDF로 받으면 반드시 출력해서 보세요. 기왕이면 삐뽀가 좀 더 낫습니다. 되셨니? 올해 거로 드릴 테니까 풀어보셔도 됩니다. 우리 배포용 말고 모의고사 지금 아까 인쇄된 거 말고 차곡차곡 또 더 남은 기간 쌓이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내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오케이? 단 하면 이틀에 하루 안 됩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적어도 15일 정도 하시면 좀 나아져요. 진짜 추석 때 미친 듯이
몰입감 있는 드라마를 하나 추천할까? 딱 1편만 보면 24편 끝날 때까지 눈도 못 떼는 거.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 혹시 물어보자. 최고의 몰입도 있는 드라마 아는 거 있는 사람? 제목. 이거는 진짜 미쳐요, 손. 뭐? 알고 있지만 뭐이고?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데 뭐? 알고 있지만 뭘? 알고 있지만 가르쳐주지 않겠다 뭐 이런 거야? 넷플릭스에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몇 부작인데 장르가 뭐야? 로맨틱인데 좀 로맨틱인데? 로맨틱인데 헤어날 수 없다고? 뭘 보는 거야 너? 규리 추천할 만한 거 없어? 이 드라마는 빠지면 진짜 미치는 드라마. 애들아 소개해줘. 이하야 없어? 미친 듯한 드라마 뭐? 얘가 머리가 내 머리카락을 샌다는 거야 추석 동안? 빠지면 미친다. 뭔 말인지 이해됐나? 야 여기에 빠지면 미쳐버리는 드라마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빠지면 미치는 거는 그치 내 머리가 빠지면 미치지. 저 새끼 용감할 줄 알아. 이거 완전히 저거잖아. 그때 써줬던 그거잖아. 이거 아니야. 옛날에 어떤 남학생이 반장놈이 나한테 스승회를 할 때 이렇게 써서 줬어. 쌤의 매력은 헤어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어야 25살 건대 다니다가 아니다 충남대 다니다가 공부 다시 한다고 와서 군대 제대하고 나서 다시 시작해서 봤더니 일본 인형 피규어 이런 거 모은 덕후더라. 건대 갔어? 전라도 가시면 봅시다. 화자 누구예요? 화자 누구야? 화자 누구야? 대상 누구에게? 다 읽어봤잖아. 대답할 수 있어야지. 자, 물어봅시다. 오늘 하게 될 상충곡이 수능에 나왔다고 칩니다. 중간에 중략 있고 한 3분의 2 정도 나왔다고 쳐봅니다. 쳐보세요. 맨 처음이랑 중략 보고 맨 끝에 보고 바로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손. 제목 보고 첫 줄 보고 중략 보고 끝줄 보고 바로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상충곡. 상충곡이래. 선상타. 괜찮아. 한 명. 내리세요. 고전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고전의 기준은 이래야 돼. 나왔네? 화장가 보세요. 구편 기준 화장가 제목 보고 이거 꽃놀이 가서 전화무에서 아줌마들 노는 거지. 첫 줄 보고 그 다음 중간에 중략 보고 중략 전후 보고 끝줄 보고 어디구나. 그러고 바로 들어가야 돼.
고전시가 그렇게 하잖아요. 시간 몇 분? 1, 2분 이상 줄여요. 시간 줄이는 법, 이건 어떻게 보면 공부해놓은 팁인데 그렇게 해놓으면 줄일 수 있어요. 반드시 제목만 보고 뭐 바로 문제, 가시가 EBS 시고 나시가 EBS 시가 아니면 가시 EBS 보고 바로 나 들어가야죠. 구평 기준 우리 뭐 봤어요? 조지훈의 그 계단 기울어가는 거 인생 그거 한 거 보고 나왔네 그러고 바로 나 지문 읽고 문제 풀어요. 구평 기준 요번에 오답률 1위가 뭐였어요? 엄매 문제였죠. 36번이나 38번입니다. 요거 빼고 그 다음 잘 보세요. 7번 오답률 베스트 5가 구평 기준 문독이었어요. 언어가 제일 높았고 화작은요 문, 독, 화, 독, 문이었어요. 이해돼? 근데 이렇게 나와서 어려웠는데 평가원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 옛날에 3년 전만 해도 없었다고? 4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됐다고? 앞에 1번부터 4번까지가 독독독독이었어요. 오답률 높습니다. 요즘은 뭐로 바뀌었어요? 문학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부동의 몇 점? 자, 잘 봐. 서울대 가거나 의대 갈 애들 걔들 빼놓고 그거 변별력 하는 문제는 문학에서 최고 어려운 문제. 그걸로 서울대냐 아니면 의대냐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 그 나머지 문제에서는 어디? 독서가 쉬워지고 있으니까 독서 좀 하시고, 문학 너무 까다로운 문제는 과감히 패스하는, 이 문제는 내가 고민하고 풀어도 정답률이 40% 5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돼. 됐어? 그래서 공부할 때 문학 같은 경우 제목만 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앞으로 남은 교재는 내가 해줄 건데 세모친 거 다 보고 있습니까? 문학 세모친 거 안 보나 본데. 여기 봐. 기출. 순서 얘기해 줄게. 기출. 한 해는 무조건 풉니다. 평가원 사고에 완전히 녹아드세요. 기출. EBS 파이널. 내 거랑 세모친 거. 그 다음 사설 모의. 그 다음 선택 모의. 요 순입니다. 됐니? 다시 한 번 더 뭐? 1위는 뭐? 기출. 기출 문제 다시 푸는 거예요. 문학 다시 푸세요. 통으로 푸세요. 기출. 그 다음 뭐? EBS 정리. 그 다음 파이널 모의고사. 그 다음 선택 모의고사. 요 순으로 풉니다. 됐습니까? 그래도 시간 남으면 뭐? 자기 약한 거 공부하시면 돼요. 잊지 마세요. 자기가 3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다. 3번까지 하세요. 쌤 2번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2번까지 하세요. 쌤 1번만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2번까지는 무조건 해야 돼요. 됐니? 입에서 세모친 거 지금쯤 고전 시간 다 끝나 있어야 돼. 이 책 나눠준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고전 시가가 아니라 지금 뭐? 고전 시가 끝나고 현대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고전 시가 펼치지도 못한 애들 있죠. 그래서 내년에 원장님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국어 성적 올리려면 EBS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은 무조건 일주일에 2번으로. 특강 안 한대요. 그냥 정규 2번. 그래서 제가 개기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고. 특강 계속 들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에 나를 2번씩 보지 않았니? 안 힘들었니? 침묵도 일종의 대답이다 이 새끼들아. 대상 누구에게요? 전라도로 하시면.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둘이 지금 어디 있니? 둘이 지금 어디 있다고? 북건도 술막이라는 공간이죠. 계절상 뭐? 겨울이. 상어머니가 화장인 나가 어디 간 겁니까? 북간도 술막에 갔더니 북간도 술막에서 뭐 하고 있어요? 전라도 가시네가 북간도 술막에서
일을 하고 있죠. 알바가 아니죠. 아까 놈놈놈 얘기했는데 농담 아니라 그냥 심심하면 한번 보셔도 돼요. 몰입감 있는 영화라도 괜찮고 배우들의 명연기도 좋고 볼만하고, 아니면 사극 좋아하면 최종병기 활 이런 거 보시고 2시간 그냥 순삭입니다. 그래도 저거 하면 자동차 좋아하면 F1 더 무비 보시고, 본 사람 손 올해 뭐야 전부 다 서영이도 봤어. 너도 봤어? 재밌었어? 재밌습니다. 탑건 매버릭 안 본 사람 그거 보시고 영화 한 편 보세요. 근데 기왕이면 잔잔한 영화를 보고 싶으면 감동적인 영화나 로맨틱이라기보다 잔잔한 영화를 보고 싶으면 그런 거 보시면서 힐링하고 눈물 흘려도 됩니다. 추석날 아침에 늦잠 자도 되니까 추석 전날 한번 달리든지. 근데 기왕이면 얘들아 풀어지고 공부 안 하고 한 번쯤 놀아도 되는데 잠자는 시간과 깨어나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들 좀 풀어지면 전날 새벽 한 3시까지 달리고 다음날 늦잠 자는데 웬만하면 수능 때까지 조금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되셨니? 여기 보세요. 나 보드래요. 얘 셋이 내 아들 딸이라고 치자. 걱정이 많겠죠. 전라도에서 살다가, 전라도 광주의 빛고을에서 살다가 일제강점기 때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디로? 유랑을 떠나자. 거기 가면 살만하대더라. 왜? 여기 있다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징병 혹은 징용당하고 애들도 끌려나갈 수 있어서 데리고 출발합니다. 됐니? 중딩, 초딩, 고딩이라고 칩시다. 됐어? 갑니다. 초딩까지는 그렇고 초딩도 가능합니다. 중딩, 고딩인데 데리고 올라갑니다. 갈 때, 북한도 갈 때 있는 재산 전부 다 현금화합니다. 그럼 얼마 정도 갖고 가느냐? 많아야 50입니다. 요즘 돈으로 시세를 얘기할게요. 30에서 50입니다. 기차 타고 이틀을 달립니다. 북한도. 저기 만주 시베리아 위쪽이죠. 그렇죠? 갑니다. 가다가요 식당에 밥 먹습니다. 밥 먹다 봤더니 손님이 제법 있는데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한국 사람 식당도 아니고 중국 사람이나 거기 그 나라겠죠. 그렇죠? 얘기합니다. 사람 필요하냐? 필요하다. 내 아들 쓰면 어떠냐? 내 딸내미 쓰면 어떠냐? 월급 줄 돈이 없다. 그러면 먹여주고 먹고 잘 때는 있느냐? 왜? 가지고 있는 돈이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일을 하지 못하면 밥을 먹지 못하는데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 이 식당에 사람이 필요한데 월급을 못 줍니다. 단 뭐만 준다고? 먹고 재워만 줍니다. 안전하게. 그거면 됩니다. 그러면 얘 쓸래요? 보고 나서 팔뚝 보고 오케이 쓰게요. 얘기합니다. 됐어? 그럼 남깁니다. 아빠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 니들도 여기 이 식당 기억해둬라. 그러고 떠납니다. 다음 식당에 갔더니, 다음 술집에 갔더니 얘를 쓰는 겁니다. 북한도 술막에 갔더니 얘를 내두고 아빠는 뭐하러 갑니까? 근처에 같이 살면 좋은데 같이 살 수 없는 형편이며 꼭 데리러 올게 하고 떠납니다. 삐삐 핸드폰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요, 내가 찾으러 가면 다행이지만 내가 찾으러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왜? 가다가 마적대 만나서 그냥 죽습니다. 배고파서 굶어 죽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병 걸려 죽습니다. 끝.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올 아빠가 데리러 온다고 그랬으니까 언니 오빠가 올 거니까 기다릴 것 같지만 나중에 갔더니 그나마 좀 안정이 돼서 가봤더니 식당이 없어졌습니다. 얘 찾아 못 찾아? 못 찾습니다. 이게 북한도 술막 유랑민의 생활입니다. 놈놈놈의 비스무리하게 나옵니다. 유곽에 팔령하는 건 일도 아니고요. 유곽이 뭐냐면 홍등가, 지금의 사창가가 됩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렇게 되나.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 전라도 가시네가 그래서 어떻게 돼? 떠나옵니다. 북한도 술막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홍등도산에는 뭐라고 합니까? 온갖 방자의 말을 품고 왔다. 호나라 소리도 이제 두렵지 않다. 그러면서 와서 술은 한잔 먹는데 얼음을 뚫고 온 나는 항룡도 사내면서 전라도 가시네 만나는데
전라도 가시네의 삶을 실제로 전라도 가시네라는 거면 사투리 들어보고 그것만 알지 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짐작이 되죠. 왜?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네 가을에 뚫고 여기 올라왔을 때 단풍이 불탔을 텐데 이틀 내내 울면서 왔을 텐데 그치?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는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전라도 가시나의 작가는 누구죠? 작가가 누구죠? 이용학입니다. 이용학은 반드시 제가 기억하라는 거 있었는데 뭐죠? 이 시의 주제는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북한도 술막에 있는 전라도 가신의 한경로 사내가 만나고 나서 얘들 둘이 한경로 사내는 전라도 가시네를 보고 뭐를 느끼게 됩니까? 너랑 나랑 같구나. 소위 말하는 뭐 동료의식을 느끼게 되고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그죠? 오늘 둘은 연대감 그지? 그래서 연대감을 느끼게 되고 뭐를 느끼게 됩니까? 빠지면 미치죠. 치셨니? 그래서 눈보라를 뚫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를 뭐합니까? 아! 위로해주죠. 위로해주죠. 됐습니까? 어설픈 사투리 흉내내면서 하죠. 전라도에서 가장 신기한 그거 아니? 혹시 엄마 아빠가 전라도서? 할아버지나 할머니 전라도에서 전 세계 그 어떤 학자도 번역하지 못한 어휘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아는 사람. 전라도 사투리의 가장 한 게 거식입니다. 아따 거식이 허요 그러죠. 자 잘 보세요. 전라도 분 이름이다. 어이 날씨가 거식하니까 거식을 가져가라. 그러면 우산 들고 나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이 날씨가 창밖을 쳐다보진 않고 안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진 않고 어이 날씨가 거시기하니 거시기 갖고 와 그러면 우산 들고 나옵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그 어떤 누구도 이거를 아직까지 해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국문학 때 사투리 방언 배울 때 이런 거 나옵니다. 나중에 심심하면 공부 안 해볼 것 같군요. 마지막 그래서 밑에 내죠. 이윽고 얼음길이 밝으면 얼음길 세모 나는 눈보라 치는 휘가 맞히는 벌판에 우줄우줄 나설 게다 밑줄 우줄우줄 나설 게다 눈보라 휘몰아치는 눈보라 세모 벌판에 네모 벌판은 공간이고요 우주를 나설 게다 밑줄 치고 별표 친 것 현실의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죠. 노래도 없이 사라질 거다 자업도 없이 사라질 거다 뭡니까? 고난의 현실에 대한 비장한 의지가 느껴지는 게 이 작품이 됩니다. 되셨습니까? 위로하고 그지 동료의식, 유대감을 느끼면서 하나 더 비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핵심적인 거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죠. 됐니? 자 물어보자. 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OX. 방언 사용하고 있다. OX. 방언 사용하고 있죠. 방언 사용하면 뭐 준다고 그랬지? 두 가지 뭐? 소속감, 형토적이랑 뭐? 생동감. 이 정도는 기억나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대화체 되니 안 되니? 말을 건네는 어투 되니 안 되니? 가시네야 라고 부르는데 가시네의 대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어투 대화체가 되는 거죠. 되셨니? 자 서사적 구조다. OX. 얘기식으로 쭉 서사적 구조 얘기식으로 쭉 풀어가고 있죠. OX 5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참고로 선상타는 어제 찍어놨습니다. 혹시나 해서 요즘 나의 성견지명이 점점
물어보겠습니다. 칠판 보세요. 나목이 있고요. 고사목이 있어요. 나목할 때 나자는 무슨 나자예요? 나체할 때, 전라할 때 네이티드예요. 오케이. 뭐라고? 고사목에서 고사목은 뭘까요? 고사목의 고자는 사자는 이거겠죠. 나목과 고사목의 공통점은 뭘까요? 둘의 공통점은 뭐가 없어요? 잎사귀가 없지 뭐? 뭐라고 그랬어? 나의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목과 고사목의 공통점은 헐벗은 잎사귀가 없이 가지가 자랐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얘는 봄 되면 다시 잎을 피워야 안 피워요? 봄이 되면 소생합니다. 그래서 봄을 피워내 꽃을 다시 잎을 다시 피워내고 봄이 되면 다시 태어나는데 고사목은 말라 죽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봄이 돼도 소생해요? 소생하지 못해요? 소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를 뜻하고 희망을 뜻하고요. 얘는 뭐를 뜻한다? 절망을 뜻합니다. 끝이에요. 소설 중에 박원서 선생의 2014학년도일 거예요. 아마 A형에 박원서 선생의 나목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수능의 기출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A형, B형이 있었는데 A형이 이과고 B형이 문과였는데 조금 쉬웠어요. 나목이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거기 나목 보고 여기 나목 나왔는데 봄이 되면 잎을 피워내서 희망을 가진다는 거. 지금 현재 상태는 좋아 보인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기가 되면 다시 잎을 피워내고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되셨니? 어? 자, 나무들이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서서 하늘을 향해 길게 팔을 내뻗고 있다. 모습 보는 거지. 그러다가 3년 터진 살갗에 새겨진 고달픈 삶이나 뒤털린 허리에 베인 구질구질한 나날이나 부끄러울 것도 숨길 것도 없어 한밤에 내려 몸을 던는 눈 따위는 눈의 세모 흔들어 시원스레 털어 다시 알몸이 되겠지만 참, 여전히 고난이고 힘들고 앙상한 현실이지만 알고 있을까 그들 때로 서로 부둥켜 안고 월몸을 떨며 깊은 울음을 터뜨릴 때 동그라미 같이 우는 사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 그치? 라고 얘기합니다. 칠판 보세요. 나목이 얘기하고 있지만 나목을 통해서 결국 화자가 얘기하고 있는 건 나목이니 나무니 인간이 인간의 삶을 얘기를 하죠. 인간의 삶을 얘기할 때 나목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유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시는 기본적으로 알레고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인생은 결국 뭐라는 거 인생은 굉장히 이제 존재라는 거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근원에는 존재의 근원에는 슬픔이 있는데 이 슬픔을 뭐 하는 거 이 시의 마지막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을까 멀리서 같이 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 뭐니 이 아픔에 대해서 뭐를 해주는 함께 뭐 해주는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됐니? 함께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나무를 바라보고 있죠. 되셨니? 잠깐 쉬었다가 강의를 합시다.
강호는 작가가 누구니? 김춘서 선생이야. 팀방 김춘서 선생은 뭐로 유명한 시인이니? 제목 있잖아. 한 글자. 그래. 우리 교재 이름 한때 뭐? 꽃. 꽃은 뭐와 관련된 거야? 꽃 이전의 시가 꽃 쓰고 나서 나중에 쓴 시가 꽃을 위한 서시야. 꽃을 위한 서시는 존재의 본질에 관한 얘기야. 쓰지 마 이거. 꽃을 위한 서시는 존재의 본질이에요. 왜? 나라는 존재의 본질을 알아야지 나라는 존재와 다른 존재의 관계가 정립이 되기 때문에 제목이 꽃을 위한 서시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와 존재의 본질과 존재의 관계를 얘기하던 시인 김춘수 시인이 수능에 이미 한번 나왔었지. 사가래 마을에 내리는 눈. 10년 전인가? 이 시인이 강우를 쓰는데 강우는 뭐니? 말 그대로 비가 내리는 거지. 근데 이 존재, 이 시는 되게 간단하지. 누가 아내가 뭐 한 거야? 죽었지. 아내가 죽었을 때 이거를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해. 처음에 이거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야. 받아들이지 못해.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아내의 뭐를? 구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아니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아내의 죽음을 뭐 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한 뭐를? 슬픔을 뭐가 내리는 거 하루 종일 내리는 비의 얘기를 하고 있지. 강우니까 상승하가 비가 내리는 거니까 하강적 이미지. 그러니까 다운되는 거. 그 정도 아시면 되지. 이해되심? 시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와도 그죠?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서 뜬금없이 시가 갑자기 쉽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학년에 그때 얘기했던 이용학의 그리움. 이용의 그리움 알지? 자, 정소민 태도가 뭐? 그리움. 와, 그쵸? 이렇게 나옵니다. 쉽게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써놓은 겁니다. 체념이고 예상적이죠, 그지? 예상적이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 타박가에서 이 시가 그 다음 뭐지? 푸른 새싹이지. 이게 뭘 의미하고? 낡은 것을 의미하고 푸른 새싹은 뭘 의미하지? 집중할까요? 새로운 것을 의미하죠. 그치? 그래서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뭐 하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관련된 게 이 시가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프린트에 뭐 파바카에서 문제를 실어놨는데 파바카에서 제가 이 시를 처음 본 게 정확하게 기억에 몇 년도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3월인가 10월 서울시 교육청에 나왔는데 문제가 겁나 어렵습니다. 제가 문제 풀면서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시는요 저에게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시로 남아 있습니다. 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뭐 이름 보시면 알겠지만 묽은 사랑이 벗겨질 때,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얻는다는 건 곧 잃는 것이다. 쓰인 표현법 다 같이 역설이죠. 보면서 그러다가 그림자가 움직일 때 그치?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3년에서 마지막에서도 대낮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물보레기로 준 거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남아있는 거야.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즉 묵은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붉은 파밭에, 그러니까 묵은 사랑을 버리지 못할 때, 붉은 파밭에 푸른 세상을 보아라. 얻는다는 것, 곧 잃는 것이다. 얻는다는 건 곧 잃는 것인데 뭐를 얻으면 뭐를 잃어. 뭐를 얻으면 뭐를 잃어. 얘를 얻으면 얘를 잃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친구, 연인 빨리 새로운 걸로 갈아타야 돼. 그죠? 그렇지? 낡은 거 버리고 새로운 거 찾는